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근본에 이제 그 시험 일정이 공지된 그 한국농어촌공사 이제 NCS 직업 기초능력 그 봉투 모의고사 모의고사 이제 1회 이제 첫 강좌에 이제 13번부터 이제 응용 수리력부터 이제 2회 자원관리 능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의사결정 능력 또 정보 능력, 기술 능력 등등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쳐서 이제 아파트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해 주셨고요. 이제 저는 13번부터 이후에 이제 해당되는 모든 영역에 이제 해설을 맡게 된 김기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 앞에 1회, 2회, 3회 이제 3회차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1회는 이제 13번부터 시작을 하고요. 앞에 한 10문제 정도 있고 이제 뒤에 이제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우선 앞부분은 이제 응용 수리력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쪽 파트 연습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세심하게 여러분들이 공을 들여서 이제 하시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씩 끝까지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시간을 좀 이렇게 단축시킬 수 있는 좀 그런 좀 이렇게 그 작은 어떤 좀 해법의 기술이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알고 계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하지만 너무 모든 문제가 다 어떤 요령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수리 능력에 이제 근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하셔서 기본에 충실하되 그다음에 문제에 따라서 어떤 문제는 좀 이런 팁이 있고 요렇게 좀 이렇게 빨리 넘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노출되는 그 모든 요소들을 상세하게 제가 짚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쪽 응용 수리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아끼셔서 충분히 그 제한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안정감 있게 문제 해결이 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13번을 같이 보시죠. 자, A와 B가 16km 떨어진 곳에서 서로를 향해, 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를 향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A와 B 사이에는, 자,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대요. 자, 드론이 왜 등장했을까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자, 드론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A, B가 서로 갔는데, 우선 드론은 여기 있었어요. 드론을 D라고 하죠. 그러면, 다 동시에 출발했어요. 근데 우선은 드론은 A하고 같이 이때 출발한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이 빠를까요? 드론이 빠를까요? 당연히 드론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드론은 무려 시속 80km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드론이 빨리 막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자, A와 B가 처음에 이제 16km가 떨어져 있었는데 16km가 떨어져 있었는데 자, 요 룰을 잘 보세요. 자, 우선 출발은 이렇게 됐어. 거리, 그다음에 드론의 위치, 그다음에 드론의 속력 이렇게 세 가지 주어졌죠. 자, 그다음에 자, A에서 이제 B에게로 이제 드론이 슝 날아가요. 그래서 드론이 이제 어쨌거나 A도 좀 다가왔겠고요. B도 좀 다가왔겠죠.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었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었을 텐데 자, A도 조금 왔습니다. 한 요만큼 왔고요. B도 뭐 요만큼 왔어요. 뭐 거리가 약간 줄어들었겠지만 근데 드론은 어쨌거나 언젠간 어떻게 돼요? B하고 만나겠죠. 그죠? B에게 도착하면, 드론을 다른 세워볼게요. 드론이 여기 왔어요. 딱 B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해라?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쵸? 자,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또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지나면, 자, A가 이렇게 오겠고요. B도 좀 더 다가오겠죠? 자, B가 좀 더 이제 다가올 겁니다. 자, 그래서 B에 도착하면 다시 A에게로 날아간다. 그래서 A와 B의 속도가 다음과 같을 때 드론이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한대요. 반복.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드론이 여기 있다 B에 있다가 또 이쪽 A로 이렇게 또 가겠죠. 드론이 또 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럼 A한테도 차바락 붙었다가 또 언젠가 이제 둘이 이제 만나겠죠. 그죠? A, B가 이렇게 뭉쳐 있을 때 뭔가 이제 어떤 그런 순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드론이.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뭔가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갔다가 B에서 또 A 오고 또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느낌. 그래서 드론이 이동한 거리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드론 이동한 거리야. 그리고 자, 속도는 A는 시속 3, 그죠? 3km. 그다음에 B는 시속 5km의 속력으로 걷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 될 것은요.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서로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16km 거리가 처음에 떨어져 있었지만 사실상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먼저 구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반대 방향일 때는 상대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1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얘는 3km 구하고 얘는 5km 구하잖아요. 그러면 남은 거리는 8km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두 거리의 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거리의 합. 그래서 1시간 동안에 3km, 5km를 더하면은 8km니까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면 돼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는 자, 만나는 시간. 어쨌거나 만나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시간. 드론이 왔다 갔다. 그러면 이거를 따로따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만나는 시간은 2시간이 되죠. 이거 어떻게 계산했죠? 전체 16km였는데 요거를 두 속도의 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원래 공식상으로는 어떻게 돼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뭐 이렇게 외우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1시간 동안 8km씩 이렇게 거리가 줄어드니까 16km가 0km로 만난다는 것은 두 사이의 거리가 0km니까 거리 합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3 플러스 5에 뭐 km per c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요거는 2시간이 돼요. 2시간. 자, 만나는 시간 2시간이 걸렸고요. 그러면 그 2시간 동안에 드론은 계속 열심히 움직이고 있죠. 방향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왜? 드론이 이동한 거리의 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드론의 위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드론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계속 그냥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드론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 2시간 동안 드론은 마음대로 춤을 추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쪽 방향으로 쭉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저쪽에서 B를 만나면 멈추고 다시 방향 바꿔서 또 이렇게 A 만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그저 드론은 자기 그냥 나름대로 룰은 나는 시속 80km로 움직여. 그다음에 둘째, 나는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사람 만나면 방향 바꿔. 센서가 있어. 그럼 또 바꿔. 또 센서. 사람 만나면 바꿔. 계속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80km로 2시간 달리는 겁니다. 드론은. 그죠? 80km 속력으로 2시간을 그냥 달린 거예요. 2시간. 이게 아워는 여기 C죠? 그래서 정답은 몇 킬로미터? 160km.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드론이 결국은 왔다 갔다 몇 번을 했는지, 다음에 그 따로따로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갈 때 구분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드론은 2시간 안에서 그냥 꾸준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그 거리들의 합만 계산하면 되니까는 총 걸린 시간의 속도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속력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이제 플러스 방향의 속도고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으니까는 속력이라고 해요. 사실은 이제 맞기는 해요. 요거 속도가 아니라 사실 속력이 맞습니다. 속도는 방향을 고려하는 거고요. 속력은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좋아요. 이제 첫 문제부터 여러분들 좀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요 부분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을 좀 빨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번을 보시죠. 자, P사에는 이번 시즌에 모판 의류 재고가 쌓여 있는데 A와 B 옷 각각 60벌씩 있고요. 자, 할인 판매 전에는 A 옷을 2벌당 49,000원, B 옷을 3벌당 39,000원에 판매하였군요. 자, 이제 우리는 자, 이 재고를 빨리 소진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써요. A 옷 2벌과 B 옷 3벌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총 5벌을 자, 59,000원. 자, 할인 판매. 자, 뭐 이렇게 행사를 벌였습니다. 자, 그러면 할인 전과 할인 후에 판매 금액의 차이를 구하면 그랬죠. 자, 이게 특징은 우선은 벌수는 60벌인데 옷 판매 기준이 이거는 2벌을 한 세트로 이건 3벌을 한 세트로 하는 거죠. 그러면 할인 전과 후로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그 판매 금액의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우선 식을 먼저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각각 60벌이요. 각각 60벌. 60벌이니까 어떻게 돼요? 2벌이니까 어떻게 돼요? 2벌이니까 여기는 2벌이니까는 30세트가 되는 거죠. 여기는 3벌당 한 세트가 되는 거니까 60벌이니까 여기는 20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때요? 공 4개, 공 하나, 둘, 셋, 넷. 만 단위 귀찮거든요. 그래서 만 빼버리고 그냥 3하고 49 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기 39 이렇게 해보죠. 제가 일단 계산 안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계산 자 여러분들 막 해서 얼마지? 3927 147 이거 얼마지? 이건 2배니까 78이구나. 또 더해보자. 잠깐 멈추셔야 돼요. 일단은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일단 제가 잠시 후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수학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산하는 물론 계산을 하실 줄 알아야 되지만은 뭡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직업 기초 능력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직무 적성,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어떤 직업을, 다양한 직업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센스 감각, 이런 어떤 표, 자료, 수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다루는, 바라보는 어떤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석 능력 여부거든요. 수학시험이 아니죠. 하지만, 기본적인 수리 능력은 갖추시고 계셔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셨을 때 계산을 덥석 먼저 절대 하시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또 잘 보셔야죠. 그 다음에는, A호 2벌과 B호 3벌을 묶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세트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자, 이거를 묶었기 때문에 아까는 30세트, 20세트였지만은 묶으면은 어떻게 돼요? 20세트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옷은 어쩔 수 없이 40벌을 소진하기 때문에 A옷은 20벌의 재고가 어쩔 수 없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때는 59,000원. 그러니까는 59,000원 곱하기 20세트 곱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만 단위 빼니까는 2 곱하기 59가 되겠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2 곱하기 59를 여기 안 쓰고 여기다 썼어요. 느낌 오시나요? 우리는 차이를 구하는 거죠. 빼는 거죠. 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를 다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빼시면,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일단 계산되어지기 전 상태에서 요거를 묶어서 계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때요? 요거 묶어서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가보죠. 빼면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3 곱하기 49. 여기는 어떻게 돼요? 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0이죠. 자, 이렇게 뺐어요. 자, 49 마이너스 2배 여기 20 이렇게 되죠. 좋잖아요. 이런 거. 이거 일일이 계산 안 해도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이 정도는 하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거 해도 되지만 3 곱하기 49 하실 때 어떻게 하면 돼요? 3 곱하기 49 하실 때 자,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요거 단위가 10,000원이죠. 10,000원. 요건 지금 40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딴 거 볼 거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은 숫자가 복잡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3, 9, 27로 끝나죠. 뭐 땡땡땡 7로 끝나죠. 그럼 땡땡땡 7만원에서 40. 1의 자리만 보면 어떻게 돼요? 7에서 0 빼니까 여기 1의 자리 만원 자리로 봤을 때 7이 있는 거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직접 계산하셔도 되죠. 이렇게 하면 이런 거는 147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아셔서 107만원이 되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일일이 이렇게 다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텍스트를 정확히 읽으세요.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특히 이 문제 함정은 요거. 할인 후에 20세트밖에 못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때요? 여러분들 텍스트를 잘 분석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옷은 남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잘 보셨어야 되고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관점이었고요. 주의해야 될 관점. 그다음에 계산을 절대 요거 먼저 하지 말아라. 그죠? 먼저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 간편셈이 뭔가 노려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에 자리 체크해서 푸는 거 이런 거 잘 보시고요. 아셨죠? 그래서 한 가지, 요거 한 가지, 그다음에 두 가지, 그다음에 끝자리 세 가지, 그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요, 이런 거. 여러분들 49 계산할 때 이게 만약 숫자 클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요거는 3 곱하기 50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더 편하겠죠. 이게 실제로 많이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끝자리가 8이나 9로 끝나는 계산을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뭐 4나 5 같은 거는 여러분 계산 쉽죠. 6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6 정도만 해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7, 8, 9가 나오면 좀 많이 부담스러운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면 150 빼기 3 하면 147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 단위나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요긴하게 쓰실 수가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자, 이제 15번 보시죠. 자, 어떤 회사에서 자사 건물 신축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대학교 강당을 빌려 축하 행사를 여는데요. 강당의 연단은 직각 삼각형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단의 빗변에 해당하는 그 선이 관중석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당이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빗변, 가장 길이가 긴 변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직각 삼각형 모양인데 자, 직각 삼각형. 그래서 진행의 편의를 관중석을 바라보니까 이 빗변에서 관중석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중석을 바라보는 선의 왼쪽 1m 지점부터 그 선의 끝까지 1m마다 표시를 해준대요. 이렇게 1m 이렇게 표시를 해준대요. 그래서 표시는 총 몇 개를 해야 되는가. 자, 그 다음에 빗변을 제외한 두 선의 길이는 같고, 그죠? 자, 그래서 빗변을 제외한 두 선의 길이가 이렇게 같으니까 결론 어떻게 돼요?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 총 둘레는 20 더하기 20 루트 2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 게요. 자, 먼저 어떻게 할까요? 한 변의 길이를 이걸 A라고 두어보죠.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빗변의 길이는 우리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때 어떻게 해요?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빗변의 길이는 루트 2배 A가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잠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셔서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그 삼각자 이렇게 구입을 하시잖아요. 삼각자 그 기초 작도 같은 건 초등학교 때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도형의 합동도 이제 공부를 해보고 그다음에 도형에 대한 기본 용어들도 익히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삼각자를 이제 구입을 하면 그 종이 그 케이스 안에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는 이렇게 생겼죠. 이때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긴 빗변이 2라고 하면은 짧은 변은 1. 이런 비율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30도, 이건 60도. 이거 다 아시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위치가 풀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있더라도 가장 포인트를 잡으세요. 가장 긴 변을 반 나눈 게 짧은 변이다. 그리고 중간 변은 가장 짧은 변에 루트 3배를 한 거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수학을 좀 많이 배우신 분들은 이거 이용해서도 좀 융통성 있게 하실 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어때요? 이거는 실용적인 어떤 수리 능력, 오랜 시간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면 삼각비를 모르더라도 이런 비율을 이용해서 바로 처리가 되시고, 자, 다시 이제 이렇게 되었고요. 그러면 총 둘레가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세 친구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루트 2로 묶을 수 있죠. 모두 A에 관한 동류항이랍니다. 자, 그것이 20 플러스 20 루트 2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20 플러스 20 루트 2예요. 그러면 이거 가만히 보면 요거 20으로 묶을 수 있죠. 이거는 20으로 묶으면 1 더하기 루트 2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할 때 원래는 이제 요 2 플러스 루트 2로 나눠가지고 분모의 유리화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원래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수학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좀 NCS 문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좀 약간 너무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요 에다 뭘 대입하면 얘가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20 루트 2니까 여기 20을 넣으면 되는데 20 루트 2는 좋은데 그러면 40이 돼야 되죠? 안 되죠? 그럼 천상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 곱해서 20 루트 2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A가 어떻게 돼? 10 루트 2가 되면 어떨까요? A가 10 루트 2. 그러면 10 루트 2에다가 2배 하면 20 루트 2 요거 됐고요.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10 루트 2에다가 루트 2 곱하면 10 곱하기 2에서 20. 괜찮네요. 이렇게 구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모의 유리화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NCS 문제에서는 너무 수리적인 것보다는 좀 적당한 값을 넣어서 해보는데 이때 이게 어떤 정수값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그 루트 값을 간단한 루트 값을 넣어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가 10 루트 2이므로 자, 여기다 다시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10 루트 2로 곱하면 어떻게 돼요? 10 루트 2로 곱하면 20이 되겠죠? 20. 자, 따라서 이것이 20이기 때문에 표시는 총 몇 개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m 간격으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1m 간격으로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표시하니까 정답은 20개가 되겠죠.